네, 서둘러 자리를 좀 이동을 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거란 매니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좀 전략까지도 함께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주 보기 전에요. 리뷰를 좀 해볼 종목이 있는데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 그쵸. YG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어제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사거래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렇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붙으면서 예.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다들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3분기와 4분기를 들어가면서부터 블랙핑크의 활동이 또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분기는 앨범 판매량이 들어갈 것이고 4분기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월드 투어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YG 엔터는 이제부터 3,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부터 지금 일주일 내내 거의 올라가다 보니까 4거래 연속 올라가면서 오늘까지 한 9%의 상승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만약에 이번에 올라왔지만 조금 증시가 안 좋아진다거나 수급이 나가서 눌려준다면 네. 3분기 실적 발표거나 아니면 4분기 때를 보면서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봐야 될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접근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새로 들어가는 것은 권장한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신규 매수보다는 좀 아무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신규 매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식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수급주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렇죠. 5종목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4거래일간 기관의 수급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요 5종목들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매수 종목들부터 간단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맞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올라타 볼까요? 어떡할까요? LG전자가 진짜 네. 가전에 대한 수요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전장 관련 종목들, 전장에 대한 사업부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LG전자의 가이던스가 좀 상향될 것이다라는 루머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기관들이 잡고 있는 것도 결국 이제는 가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장 쪽에서의 턴어라운드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LG전자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하반기나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신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말고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LG전자 안에서 전장 사업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좀 보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실적에 대한 온기에 대한 기대가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분명 확인해 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현대건설의 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네. 네옴시티가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한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뭐 이번에 250만 호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기관들 자체가 건설주들이 워낙에 업황이 안 좋은 상태였고 원자재가 워낙에 좀 비쌌던 상황이다 보니까 2분기까지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시멘트 가격 이외에 철근이나 철광 쪽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내려와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3분기에 대한 기대감 약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네옴시티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눌려있었던 섹터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관점에서 기관이 매수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신규 매수를 해본다고 한다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 눌렸을 때 보시면 한 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하나솔루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면 역시 뭐 태양광 바로 그렇죠. 연결해서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네. 뭐 태양광 설치된 뭐 그 산사태나고 또 촬영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맞아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사실 태양광 종목들은 국내를 보는 것보다는 네. 보통 해외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큐셀이라는 이제 태양광 모듈 네. 업체를 갖고 있는데 네. 그 종목은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하나큐셀이 대규모로 좀 투자를 할 거다라는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하나솔루션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종목이 2분기에 흑자전환 될 거라고는 생각을 다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3분기부터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2분기부터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하반기까지 태양광에서 특히 태양광 모듈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아서 아마 기관들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대한 계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아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렇죠. 사업 제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네, 어느 맞아요. 정도까지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그렇죠. 될까요? 이게 고려아연이 예. 이게 아연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하나그룹하고 지금 하나그룹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제휴를 맺어놨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지금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고려아연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하나의 그룹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고려아연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모멘텀들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좋아지기까지 진짜 네. 이 사업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예.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나중에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어떤 기관들은 비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수로서 기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 판단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와 맞아요. 실질적으로 또 반영되기 또 직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구분해서 판단하자는 말씀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건과 또 연결을 시켜봐야 될 텐데요. 아, 맞아요. 예. 이 기업은 해외 플랜트 사업 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도 있고, 그리고 17년도와 19년도 또 가장 최근에도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현대건축과 같이 해가지고 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나타나야 될 수주 모멘텀들이 3분기를 넘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3분기에는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쌓여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관련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뭔가 이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이 이제 좀 포트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종목인데 말이죠. 맞아요. 왜 슬슬 팔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국내 증권사와 해외 리포트가 나뉘고 있거든요. 네. 국내 증권사들은 앞으로 캐파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맥쿼리 증권에서 올라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25년도까지는 무조건 좋다, 좋은데 25년도에 이 회사가 추정하고 있는 가이던스만큼 수주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리포트가 올라와줬어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이슈를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 뭔가 좀 차익 실현을 보고 있는 관점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만 더 보고 가죠. 지금 LIG 넥슨과 한국항공우주 방산 관련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매도는 단순히 차익 실현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방산하고 태양광 동맹 같이 매수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매도에 있는 거는 이쪽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기관들은 결국 차익 실현을 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뭔가 모멘텀 확실히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 찍히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슈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재매수할 시점도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가 알겠습니다. 끝으로 HLB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고 가죠. HLB가 굉장히 뭐 이슈 많이 받고 있었고 S모에서도 기대감이 많은 종목인데 구주주 배정에 대한 청약이 나타났어요. 예. 결국엔 시장에서는 구주주 배정 유상 증자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 그 구주주 배정에 대한 유상 증자의 그 단가까지 약간 밀려 내려갈 수가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본 모습에 따라서 기관들이 좀 미리 매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기관 좀 수급 흐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 수급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자금이 들어와야 사실 맞아요. 주가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리 좀 확인하고 움직이면 좋을 텐데 혹시 어떤 종목 좀 수급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처럼 기간 수급 많이 분석해가지고 네. 그 중에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 종목 명이 뭐냐면 네. 롯데 오. 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네. 약간 좀 화학 종목이라서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동안은 연기금과 사모펀드 위주로만 제가 분석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오늘 사모펀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또 연기금만 본다라면은 살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는 맞아요. 종목인데. 연기금 예.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사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대결구도인 게 연기금 대 기타 범인의 약간 대결구도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타 금액 예. 범인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다 보니까 연기금의
정도의 매도를 다 이기면서 지금 주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왜 기타 법인 사고 있는지도 한번 왜 이래? 말씀 한번 주셔야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보게 되면 케미칼 업종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암모니아나 가성수이기 네. 때문에 피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외에 건축 관련되어 있는 그린 소재라는 게 있어요. 요건 네. 약간 성장세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냐면 독일 라인강 수위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준비해왔거든요. 그 사진 딱 보게 되면 지금 땅이 보이죠? 원래는 무슨 관련이 그렇죠. 있을까? 이게 원래는 싶을까요? 강이기 때문에 물이 차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세히 한번 보시겠지만 이건 배입니다. 배가 있어요. 네. 이 라인강은 통해야지만 유럽에서는 물류가 가능하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가뭄 때문에 바닥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배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좀만 더 내려가게 되면 네. 배가 못 다닐 상황까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학 종목들의 화학 소재들이 제대로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학 쪽에서의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롯데정밀화학이 갖고 있는 암모니아 쪽도 네.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 이제 이전에 2018년도도 같은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 기업들이 아시에다가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지금 지분을 많이 매입하고 있거든요. 네. 기타 법인 자체가 롯데케미칼인 건데 네. 롯데케미칼이 지분 한 40%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10%는 채워야 연결 이익으로 이제 넘겨낼 수가 한 있어요. 50%까지는 채우려고 한다. 그렇죠.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연결 이익을 잡히기 위해서 네. 롯데케미칼의 연결 이익을 롯데정밀화학의 이익을 연결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지분 매입을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약간 이런 이슈로서 지금 뭔가 모멘텀으로 매수를 한다면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예. 주가가 밀리더라도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체가 있으니까 약간 안정성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거기서 들어오는 이유도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10%는 최소한 더 매입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롯데정밀화학을 계속적으로 롯데케미칼 매수를 한다면 예.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거 제가 좀 차트 간략하게 보면서 네. 조금 더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건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가 기타 법인 매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다고 봤을 때 하단은 잡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지금 시기에 매수를 할까 생각해 본다면 네. 뭔가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기보다는 앞으로 뭔가 안정성을 보이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네. 때 롯데정밀화학이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을 좀 특이한 수급주로 꼽아주셨는데 끝으로 가격 전략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약간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과 크게 차이점 없는 뭐 매수가는 71,000원짜리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8,500원, 손절가로는 64,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